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신세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인 만큼 정말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 또는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자, 오늘도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저희 쪽에 상담 내용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시장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S&P와 나스닥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S&P는 2,571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25.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때만 해도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었는데요. 하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2,570.2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0.18%가 빠진 약보합권 6,223.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상승폭 올라가고 있죠. 1.16925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0달러, 골드 역시나 탄력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국채도 올라가고 있죠. 125-0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4달러 초반대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54.18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본장에서에 이어서 또 선물 시장에서도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을 하면서 이어갔는데, 자, 선물 쪽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특이사항이라는 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계속해서 문자 접수, 전화 접수까지 받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저희 못다한 상담 계속해서 2부에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시장에서 각 종목별로 특징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변동성도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최근 시장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 변동성 잘 이용하셨더라면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또 분석과 어디서는 들을 수 없는 상담 내용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세계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도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 조금은 특이한 또는 특별한 그런 상담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쪽에 문자로 2020년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미국 T본드 인버스 투자 중이다라는 부분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일단 미국 T본드 인버스 투자에 좀 관심을 먼저 갖게 되신 이유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재테크 요새 공부 중이고요. 네. 네, 금융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 중인데. 네. 예, 그래서 금리하고 채권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깊다고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상당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신세계 저희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고민 내용 전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해설위원님께 네,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문의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T본드 인버스라는 게 이제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금리 상승을 생각하시고 이걸 매집을, 그러니까 ETF를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하셨고 혹시 이게 레버리지 ETF인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3일 전에 매수를 했고요. 3일 ETF 전. 투자입니다. 예. KB 3일 KB 전이라고 금융에서 하면은 내놓은 이번 주 상품. 월요일 날 들어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레버리지는 있나요? 아니요, 레버리지는 안 샀고. 그냥 한 배짜리. 예. 네, 2020년까지 3% 기준금리 인상 그 얘기 듣고. 네네. 지금 1.25에 1.75니까 아직 1.5% 상승이 남았겠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에 대한 해석은 잘 하셨어요. 굉장히 뉴스를 잘 보시고 그기에 대한 이해도 좋으셨고 그런데 항상 시장은 뉴스대로 안 돌아간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제 그 컴퓨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뭐 20년짜리 장기채를 사시긴 하셨지만은 미국 이제 10년 기준으로 이제 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10년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일 전이면 한 2.42 정도에 지금 매집을 하신 겁니다. 채권, 그러니까 금리 수준으로. 그런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 그러니까 9월 초에 이제 2%를 찍고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2.5% 내외는 뭐 한 2.5에서 2.4 이 정도는 12월 금리 인상을 한 98% 정도 반영을 한 이미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12월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저희 또 매스컴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년에 4번 이상 4번 정도 추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동의를 하시면 사실 저는 뭐 보유를 하시고 그런데 그게 동의를 하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뭐 상당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차기 연준 의장을 비롯한 그리고 세제 개편안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타이트하게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요? 이미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지표들이 너무 다 좋은 상황에서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제 뷰대로 한다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이전까지 아마 매수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이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좀 청산을 하고 좀 더 좀 매력적인 가격, 이런 2%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는 건 저는 또 좋은데 그 뷰에 동참을 하면서 ETF를 거래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장기 보유를 하다 보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산이 10년 국채 선물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코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자꾸 빠져요. 쉽게 얘기해서. 예, 같은 가격대에 들어가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가격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 12월에 청산을 하시고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좀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낮은 가격에서 사셔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또 투자에 대한 부분, 재테크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인버스에 대한 투자 좀 여쭤보셨는데,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네. 도움 많이 됐고요. 네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닙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시고 또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 아니, 지금 혹시 저희가 또 신세계이다 보니까 해외 선물 쪽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뭐 해외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전 세계적인 뭐 그런 경제 뭐 각종 정보도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해외 선물 쪽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지금 아직 초보 단계라서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냥 국채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다른 분야는 네. 지금 이거 신세계 이거 보면서 네. 공부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부채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증거금이 150만 원이면 한 계약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고 젊으신 것 같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소액으로 한번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까. 아니, 국제 좋지 않을까 관심 싶습니다. 있으신 예. 거면은 저희 쪽에 오늘 정말 연결 잘 되신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옆에 국신이 계시니까 잠시만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사실 우리 아까 방송할 때 이제 우리 네. 국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국신 강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해외 선물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매매라는 것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구간 동안에도 올라온 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식을 할 때, 국내 주식을 할 때 주식의 종목이 많습니다. 대형주도 있고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뭐 업종의 대표주도 있고 많은데 대부분이 시장을 늦게 들어오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코덱스 인덱스 네. 지수 연동되는 이런 걸 ETF 상품들을 하시거든요.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수 올라가면 조금 안전한 정도는 있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그 조금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이렇게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국내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이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네. 가기가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이 적어서 가기가 적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많이 움직이죠. 공부를 하시는 건 좋지만 상품 선택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게 나는 ETF 상품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실제 어떤 시장의 체감을 많이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큰 툴을 놓고 공부하시는 데는 좋은데 상품별로 할 때는 대중적인 거 누구나 다 쉽게 하고 쉽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쪽에 문의 주신 만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현명하고 알찬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조언 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선물의 특징과 이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테크 분야에 있어서 좋은 종목도 있고, 또 대중적인 종목도 있고, 네.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종목 선택에 앞서서 이것을 수익을 잘 내고 재테크로 이어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부를 좀 네네. 해드리고 싶다면 이제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을 아주 오랜 시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시장에 한 20년을 있지만 주식부터 쭉 이어오고 뭐 대형주부터 접해서 이렇게 이제 해외 선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유로 FX를 접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거의 다들 유로죠. 이전에 FX 맞이 이런 거니까요. 그러다가 대중이 접한 게 크루드 오일을 네, 접하죠. 맞아요. 골드를 접하고 그때만 해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도 전에 대다수가 돈을 잃었어요. 급등락이 좀 심하니까 또 거래량이 지금은 거래가 많지만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하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접근 방법 벌써 너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많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초보든 아니면 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별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네. 대형주를 하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우리 지수를 한다 하더라도 S&P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이렇게 뭐 안전자산이더라면 골드도 있고 옌도 있고 국채도 있지만 국채를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해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보다는 주식에 좀 익숙하시니까 좀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품절주라든지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주식이면 만약에 그 고가에 물리면은 이게 또 거래가 안 되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갑오로 물려주잖아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그런 사례가 해외 선물이 좀 많이 유통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대중적인 상품도 많으니까요.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좋은 상품과 그리고 좋은 전략을 함께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시작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하신 점 좀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앞서서 1부에서 저희가 네 번째 이슈를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재고량이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API 쪽에서는 뭐 재고가 줄어들었지만 어제 뭐 가격이 좀 바로 좀 밑으로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자, 어제 종가를 보면요. 54.27달러였고요. 어제 고가는 55달러를 넘은 55.22달러였습니다. 윗거리가 길게 달린 채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지금 현재는 54달러 지지가 되면서 54.2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3명에서 이제 드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일치되거나 뭔가 네. 일치되는 게 조금은 덜 되는 것 같아서 더 어렵더라고요, 의견이. 네. 그렇죠. 네, 업에 대해서 저희 모두 만장일치 했는데, 네. 또 혼자 있으면 네.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네. 여러 펀더멘탈 요인들을 왜 그래 그 펀더멘탈 요인들은 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 계속 저 외에 다른 이제 해설위원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60불을 넘어서 70불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70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 잡고 막 버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상당히 위험한 네네. 건데. 안 되죠. 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을 하나 좀 만들고 지금은 거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50불에서 55불 사이의 그런 박스권의 상단 의미는 아니다라고 저는 사실 조금 보고 싶고요. 네. 여기서 55불을 넘는다면 상당히 조금 역사적인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 하고요. 라운드 피겨가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아마도 한 57불에서 60불대 후반까지는 굉장히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타이트하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항대가 없어요. 지지 저항대가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조금 한번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예, 그래서 이런 뭐 재료적인 그런 시황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딱히 그런 센즈오일과 에이펙 간의 오펙 간의 네. 오펙 간의 그런 네. 분쟁으로 인한 더 이상 그런 치킨 게임은 조금 내년도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으로 상승을 들었습니다. 일단 예. 눌림시 매수 관점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또 앞서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보신다고 해서 또 매수 네. 70달러 뭐 그 이상으로 하시면은 만기가 너무 있습니다. 선물은. 맞습니다. 그 만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업을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작 가격이 만약에 54달러 후반이거나 55달러 초반이었다면 전 매도 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제도 그 자리에 와서 좀 밀리더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저는 54달러, 뭐, 아까 이전에 저희가 개장 전이라든지 방송 전에 54달러 거의 초반대였잖아요. 뭐, 1, 2, 뭐,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저는 그때 가격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매수 관점에서 54달러 뭐 후반대까지 만약 길게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를 봤는데 지금도 역시나 54달러 초반인데 뭐 이전보다는 좀 올랐지만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매수 해서 뭐 후반대까지 좀 끌고 가셔서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네 번째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올라온 속보입니다. 국제유가가
45달러에서 55달러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가격 밴드에 대해서도 네, 뉴스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도 업을 함께 들어주셨어요. 전략 궁금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네. 시장이 좀 변화무쌍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정말 아주 파이널합니다. 뭐 골드 사야 된다. 네. 국채 사야 된다. 다 움직이기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S&P는 별로 재미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네. 쭉 해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방송하면서 제가 아주 바빴습니다. 거래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네. 계속 손이 바빴습니다. 멀티에 계시는 마스터님이시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오일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별로 이제 먹을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일 정말 50불은 개미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네. 50불만 넘어가면 개인들은 갈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했는데 거기서 항상 밀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크루드 오일 50불 이상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습성, 익숙해진 습성 때문에 오면 매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올 때 이제 오일은 내려오긴 하나 50.5불을 지지를 하면은 한 단계가 레벨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네네네. 물론 시장은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진폭을 거치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아주 긴 행보 끝에 52불대를 강하게 돌파하죠. 52불대를 돌파하고 그 돌파한 이유가 오펙의 감산 또 어떤 기사거리가 계속 나오고 지금 저는 하나증권에 상단 박스가 55불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가면 그거 안 나오죠. 당연히 올라오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러니까 11월 1일 날이죠. 11월 1일 날 장대 음봉이 이제 우리 그 원유 재고 발표가 나면서 한번 크게 밀려났어요. 이 장대 음봉은 재고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좋았는데 재고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매물이 나와서 이 장대 음봉은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추세대로 계속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쭉 뽑아 넣어놓고 쉬듯이 쭉 밀어놨으면은 한 번 좀 쉽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대반등을 하는데 50불에서 55불 정도는 거의 그 메이저들 같은 경우 한 500틱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던져주는 쫓아가면서 매도는 아니더라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매일 나와야 될까 봐요. 포인트를 잡으려면. 네.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네. 오일에 들어가서 막 얼마를 더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그럼요. 예, 잘 안 움직이는 구간이니까 그냥 올라오면 한 50, 지금 54.30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54.60 지금 자리부터 한 50틱 정도는 더 올라올 자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자리에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약간의 혹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냥 던져주는 게 정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도 물량보단 올라갈 매수,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라고 하면 좀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절은 그 다음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잘 현명하게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에서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네. 골드와 지수를 빨리 언급하고 싶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자, 지수 많이 빠지네요. 지금 나스닥도 빠지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황금 마스터님과 제가 조합돼서 이렇게 뭔가 변동성 남매 느낌이에요. 그렇죠. 함께 나오기만 하면 시장이 춤을 춥니다, 진짜. 네, 시너지가 엄청난데.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약보합인데 이전에 상승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인 거거든요. 골드는 1280을 넘었어요, 드디어. 와, 아니 저희가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드렸나요? 이제 자기의 어떤 계좌 운명이 달라지죠. 그럼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서 정말 저희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정말 현명한 전략으로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자,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전에 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0.30% 정도 빠지고 있는 수치이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이 우뚝 섰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우리 저기 네. 송 차장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네.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골드보다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왜 지수에 대해서 이건 심리적으로 어떤 악재보다 심리적으로 먼저 더 떨어질 수밖에 맞아요, 없다. 맞아요. 네. 우산 조심해라.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 맞은 거예요? 안 지금 비 맞고 바로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보면 올라갈 듯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음봉이 쏟아졌는데 이 화면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전문가분들, 마스터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주식도 정말 많이 시그널을 만들어 봤고, 네. 또 국내 선물도 바이셀 신호라 해서 만들어 봤고, 해외 선물도 이제 같은 용어를 써서 만들어 봤는데, 네. 대다수의 매매를 하면 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요 현상이 생겨요. 알죠? 우리 다이어트 네네, 많이 해보면 네. 먹다가 약 끊으면 바로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찌죠, 거의 다. 네네. 수익을 요만큼 보다가 실패를 하면 배로 손실이 나요. 그게 이제 요요 현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 보통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시그널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못했었거나 약간 틀리면 또 다른 거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죠. 왜 거기서는 이런 변화고 이런 시장 때문에 그랬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찾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인이군요. 예, 자기만의 시그널은 네네. 실패가 됐었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실패가 됐을 때 더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요 화면을 보면은 네. 왜 S&P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모든 주식의 이 시세의 논리는 바닥과 꼭대기에서는 절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투는 개인의 로스컷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바닥도 개인의 로스컷이 나온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력이 산 게 아니라 매수를 예를 들어 매도로 로스컷이 나왔을 때는 들고 매수를 버티다 나중에 네. 컷을 당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닥과 꼭지,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는 거의 이제 개인의 로스컷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서 사고 싶어하고 상투 꼭대기에 사고 싶어합니다.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거기를 달 들어갔어도 실질적으로 시세가 나오면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그건 제 사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만들면서 생각한 거는 절대 고점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 고점에서의 매도와 네. 바닥에서의 매수는 사실 이거는 되게 너무 위험하죠. 이상적인 그 환상이죠, 환상. 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네. 개미 투자자라서 네. 코끼리 같은 세력의 자금력에 살짝 올라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좌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조련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봤었을 때 아까 제가 왜 화면을 좀 잡아달라고 하냐면 네. 저 고점에서 신호는 안 나오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자, 네. 이거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제가 한때 61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61선은 수급선이에요.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따진다면 3개월 선이고 우리가 분봉 기준으로 따진다면 3시간 선이 된단 말이에요. 61선이, 60분 선이.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아침부터 매도 흐름이 나오고 대반등이 나와서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와도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심리적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장이 출발하면서 쏟아지는데 제가 왜 자기만의 지표를 가져라라고 하냐면은 오실레이터를 갖다 선정했다라면 오실레이터는 돈의 방향, 돈의 크기거든요. 네네. 내가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오실레이터가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뭐 다이버전스, 디버전스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시세가 탄력이 안 붙고 있구나.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작은 양으로 움직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 흐름은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 정도 더 해드려 보면 네. 이게 이제 사실 약간 자랑을 좀 해볼까요? 이미 벌써 아까부터 떠죠. 그렇죠. 예.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국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잘 안 돼서 음성으로 나가게 차라리 제음성으로 네. 국채 매수 신호. 그렇게 국채 매도 녹음하셨어요? 제음성입니다. 이제 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네네. 듣고 싶죠. 정말 이게 네.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왜 국채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금리 거의 뭐 2.5% 가까이 갔었을 때 심각하거든요. 거기서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는 바닥을 오죠. 124대 바닥을 오는데 그러면서 장대봉을 외려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장대봉을 뽑으면서 그때 나왔었던 매수신은 이건 세력의 매집이죠.
네. 매집이죠. 이건 물론 저도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매집에 불과하고 그 다음번에 매도는 그 앞전에는 정말 너무 많이 빠져라고 덜 빠졌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고 더 빠졌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매도 음봉은 어때요? 옛날 같지 않은 작은 음봉이죠. 그렇죠. 양봉은 네. 크죠. 네. 분봉은 작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고 또 몇 분을 계속 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그러니 이 국채는 단발성으로 잠깐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겠네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게 매수 자리인지 아닌지 어느 구간에서 또 사야 되는지 금리랑 비교해가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네. 우리 이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시장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노력이 거기서 끝인다면 이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좋죠. 네. 순간 수익이 나서 우리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네. 걸 보고 샀는데 정말 수익이야. 좋죠. 네. 아주 파이팅 할 것 같고 좋은데 잘 될 그 것 같고. 다음번에 네. 설명을 더 상세히 들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뭐 다음번에 또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게 이 흐름이 현재의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하방으로 강하게 뽑느냐, 항방으로 강하게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매매 시그널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수치가 되죠.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가 추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복 비추세가 되는데 이 비추세 때는 고점이나 저점이 비슷비슷하니까 대다수가 매매를 많이 해서 거의 다칩니다. 못 먹죠. 왠지 비추세 때 저점을 가면 화들짝 놀라서 손절매하면 올라가고 또 따라 샀다가 내려가면 또 놀라서 팔고 네. 이래서 비추세 때는 그냥 분 차트를 길게 봐놓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돌파를 하는데 이 돌파 에너지를 할 때 거의 지쳐서 나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거래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은 모든 매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을 다 버리시고 다른 거를 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수렴과 확산에 근거하여 이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지수에 대해서 흐름이 나와서 또 말씀해주신 내용과 적용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또 바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도와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뭐 손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딱 이제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I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봇이 움직여준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로봇을 만든 것도 사람의 감성이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로봇은 다만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은 기계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 야 이거는 이탈을 했어 매도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정확하게 매도가 신호가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손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에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 범위를 잃어버려가 놓쳐가지고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신호 시스템 트레이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오토플레이 자동 플레이를 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자동 매매를 하는 거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자동 매매라는 거가 너무 짧은 분 차트로 거래를 하면 정말 매매만 하다 말죠. 네네. 근데 시장의 흐름을 알고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간다면은 자동 매매도 어떤 종목에서 길게 보고 맞아요. 어떤 종목은 짧게 네.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기의 성향, 그러니까 나의 성격에 맞춰서 이 시스템 트레이딩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시스템 이 트레이딩을 좀 맞춰보자. 나는 네. 초단타야. 나는 하루에 네. 6틱, 7틱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라고 한다면 네. 신호를 보고 무조건 장대봉에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안 죽어요. 정말 안 다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네.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하는 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돼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난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 짧은 매매를 하는 거 내가 잘 모르겠다. 난 차라리 볼일 다 보면서 천천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호를 좀 멀찌감치 시간 텀을 두고 접근하시는 매매도 근데 좋죠. 제가 볼 땐 이 차트와 시그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구분해서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예, 내가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매수 구간일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도로 접근을 또 해요. 네, 시장이 다 오지 않았나? 네. 근데 그 뭔가 이런 기준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그럼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개념을 일단 잘 파악을 하시고 이 또한 또 때에 맞게 잘 활용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 정말 알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정말 빠르게 해외 변하죠. 선물의 특징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성이요? 저는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렇죠. 변동성. 네. 네네.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아, 변동성이 터지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주식은 변동성이 아니라 추세거든요. 네. 주식하고 해외선물하고는 개념을 좀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변동성이 있어야 이제 수익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23시간이 거래가 네. 되는데 23시간 내내 추세가 나올 수 없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선물의 특징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지수가 1부와 2부, 그리고 현재는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넘은 시각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볼까요? 자, S&P와 나스닥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는 2,5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21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골드는 1280달러 지지가 됐고요. 1282.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확인했을 때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1280달러가 지지가 된다는 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945달러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4.32달러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어요. 1280달러 돌파하는 흐름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금을 1281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청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지금 막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또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금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청산 포인트. 네. 이제 단기로 들어갔다면 네. 아까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연준 의장 발표가 워싱턴에서 워싱턴 시계로 3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새벽 한 3, 4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네. 그때 한번 올라왔을 때 아. 확인하고 하지 말고 그때. 그때 미리 다 걸어놔서 네.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 보신다면 길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80달러를 어저께도 건드려봤고 오늘도 건드렸다는 것은 노크로 네. 했다는 것은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내가 조금씩 높아가겠다.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가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청자분이 우리 저기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한 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간대에 오늘 네. 잠을 사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왜요? 어제 FOMC 결이 나오는 거 보고 한 4시 반쯤 잤는데 한 네. 3시간 자고 아침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그런데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차라리 잘 걸. 이런 생각에 네.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네. 네. 뭐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네, 시장 더욱더 꼼꼼하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매수에 대해서 현재 보유 중이시라면은, 잠시 후에 의장 발표 때 한번 청산 포인트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해설위원님은 그러면은 네. 청산 포인트 어떻게 주실까요? 저도 같은 네. 의견입니다. 지수 지금 하락하면서 반등을 조금 세게 주었다가 지금 다시 되돌리는 모습인데, 네. 뭐 지수가 어제와 같은 흐름이라면 사실 또 올라오겠죠. 예, 올라오면 골드도 힘을 못 쓸 거고, 아마 약간 조금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도 새벽 4시 뭔가
차기 연준 의장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는 곳곳에 저는 그러니까 뭔가 롱플레이는 저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곳곳에 지뢰가 좀 깔려 있어요. 내일도 실업률, 비농업, 임금 상승률 9시 반에 또 있습니다. 뭐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그걸 예상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가장 적기가 오늘 새벽 한 3, 4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83에서 80, 한 5, 6 사이에서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청산하고, 예, 내일 또 지표 발표 후에 그 변동성을 타고 다시 거래를 하는 게 좀 좋은 뭔가 이렇게 네. 예. 포인트죠. 매매 포인트를 네. 잡아가는데 좀 좋은 이렇게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국채를 보면은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 표를 같이 봐라라고 하잖아요. 항상 강조해 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잘 놓치고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세만 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제 화면을 이렇게 보면 네네. 제가 이 함께 채권 보여드리고 금리가 있습니다. 2시간짜리예요, 이게. 2시간 그러니까 미국은 상승이 파랗고 하락이 빨갛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이 2.352 자리를 이탈을 할 때 국채가 급등하고 골드도 급등했거든요. 근데 밑꼬리를 딱 다니까 어떻습니까? 골드도 윗꼬리, 국채도 윗꼬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요 저점을 깨느냐, 확실하게 이번 주에 깬다면 어쨌든 이 2.3% 정도대를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네. 안 깬다라고 한다면은 골드도 여기서 좀 다시 고생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움직이지? 이게 아니라 어제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네. 우리 12시 전에 아직 네. 뽑았거든요. 그래서 저거 꼭 매집, 아무 재료가 없는데 올라가는데 네. 저거 좀 매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그런 흐름들은 단순하게 이 화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금리 지표랑 같이 보시면 정말 우리 해외 선물이 쉽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냥 네. 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서 단순하게 15분 차트가 아니라 내가 120분 잘 보세요. 제 화면에 이 그래프가 120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봉 하나가 2시간짜리예요. 23시간 동안에 봉이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리 지표도 똑같이 2시간짜리를 봐야겠죠. 그래야지 서로 연동을 볼 수 있지. 금리 지표는 15분짜리를 보고 여기는 2시간짜리 본다면 안 맞습니다. 조금 빠르게 찾아갈 수는 있지만 네. 흐름에서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좀 잘 연동해서 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든 투자에 있어서 쉬운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정말 해외 선물이 뭐 쉽게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쉽다고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하시고 또 현명한 투자 그리고 뭐 안전한 투자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점들을 또 마스터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또 공유를 함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마스터님의 전략 잘 또 활용을 하시고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면은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고급 정보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주셔서. 자, 지금 계속해서 뭐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가가 파월 2세 연준 의장 예상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오늘 또 움직이는 만큼, 아니,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스케줄 저희가 이런 이벤트 미리 예상하고 나오진 않잖아요. 전화 왔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FOMC 발표 나고 목요일 날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뭐 원유 재고 발표가 그 날이 있다고 그날 변동성이 또 굳이 그렇죠. 나온다고 네네.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신기합니다. 자, 국채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2950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국채 오늘 매수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전에 보내주신 분 같은데 중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추가적인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전에, 네. 이제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분이 이 연준 의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 같은 경우도 비둘기파적이잖아요. 막 강하게 금리 인상만 몰아붙여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를
12월 달도 올리고 1월도 올리고 3월도 올리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지죠. 금리의 어떤 가파른 상승 때문에. 근데 그런 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동이 큰 금리 지표보다는 조금 지금과 같이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그 채권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리 발표 때 국채가 급락을 하고 하는데 미리 많이 빠지면 또 다음번에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또 급등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세라는 거가 현재 진행형이기보다 미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파웰 연준 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누구나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본다면은 국채는 지금 125불을 기준으로 바닥 따지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뭐 12월 달을 겨냥해서라면은 매수 의견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을 겨냥한다라면은 또 매수 의견까지 또 추가적인 상담 내용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국채에 대해서 흐름이 나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7-28.5에서 124-06까지 3빅에 한 40틱 정도가 빠졌어요. 거기서 다시 네. 올라온 거는 원빅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 절반도 안 올라왔다. 예. 그래서, 한 126까지는, 롱텀으로 조금 오픈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 13, 14일인가요? 그때 FOMC 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만약 뭐 그 전까지의 흐름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오늘 영국 파운드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했는데 확정 지었는데 채권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12월까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공부하기 좋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니 오프닝에서도 해설위원님이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라고 하셨고 그러면 중요한 시간인 만큼 뭐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는데 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그 의미도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채 가격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산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가시면서 이 다음 투자를 위해서도 이 투자가 이 매매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에 대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진입과 그리고 청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까지 말씀 도와드렸는데 지금 문자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6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유로FX 1.7030 시청 중 매도 진입했는데요. 청산자리 조언 바랍니다. 라고 저희 1부 때 함께 좀 저희 시청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격대 말씀드릴게요. 유로FX 1.7030에 매도 진입하셨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가격이 좀 이상한데 7영상이 그러네요. 아니라 1.17 네. 030을 1.1703역입니다. 네. 저도 이 문자를 바로 읽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할게요. 1.1703역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청산하냐를 물어보시잖아요. 뭐 실시간 방송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저희 신세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스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고가가 1.17145달러였고요. 현재가 1.16905달러인데 자, 지금 오늘 수익 좀 나셨어요. 청산자리 좀 잡아볼까요, 마스터님? 지금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막 움직이면서 유로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빠지니까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앞에서도 계속 언급 드릴 때 국채는 채권 금리를 보되 유로는 달러 인덱스를 놓고 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현재 보면은 이제 분차트상 60분선을 이탈을 했다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60분선을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두 종목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따 연준 의장 발표될 때 그때가 거의 이제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60일선 원래의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하라라고 하지만 추세적인 거래를 한다면 60분선을 깼었을 때 거래라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어서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조금 이제 그리고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갖다 그냥 집어넣어놔야지 순간 체결되지 움직이는 거 보고 하면은 순간 수익도 놓치고 또 시세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굉장히 빠른데 저는 뭐 1.16854 이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좀 짧게 보시고 매도를 하시고 큰 매도는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접근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1.16854 네네. 가격대에서 청산 자리 잡아 주셨어요. 자, 지금 해설위원님께도 잠시 여쭤볼까요? 네. 뭐 저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도는 내가 PC 앞에 있는 동안 네. 거래를 하는 동안 하고 매수는 조금 길게 갖고 갈 만하지 않나. 네. 그래서 뭐 매도를 그렇게 들어가셨다면 네. 뭐 지금 주무실 시간이죠.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주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가격 정도 1.16800 정도에 그냥 청산을 하시고 왜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약간 안전자산과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유로가. 네. 예, 지금 같이 조금 눌리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 예. 예, 8호가 지금 보니까 몇 회가 안 나오네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가격 800 및 뭐 우리 마스터님께서 854. 제시한 그 가격 사이 중간 정도에서 그냥 청산을 하시고 네. 예, 그냥 포지션 없이 뭔가 주무시는 이렇게 게. 주무시는 게 예. 예, 그 다음날 아침에 네. 뭔가 개운하고.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아니, 왜 저희가 또 컨디션 이야기를 하자면은 왜 그 다음 매매가 또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마무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잠시 눌리는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16854, 1.16800. 자, 이 부분에서 그 가격대 잘 잡으셔서 청산하시고 좋은 잠자리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알차게 뭐 상담까지 전달 도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속보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속보 왔을까요? 달러화가 세제안의 유출본 공개 후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내일 신생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금융시장에 있다라는 거가 저는 뭐 어찌 보면은 되게 생동감, 에너지를 만들 수 그럼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요즘에 밖에 나가면 식당도 문을 일찍 닫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뭐 신세계가 진행되는 2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시청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해외 선물을 정말 이렇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잘하는 종목 네. 이런 쪽으로만 거래를 해보시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이런 생생한 에너지를 무엇보다도 신세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저한테까지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네, 네. 한 말씀 하실까요? 뭔가 시장에 대한 경험이 수익과 이렇게 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경험에 대한 이런 축척 없이는 저는 사실 시장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1년 중에 상당히 좀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주간이니만큼 네. 조금 많은 시황 그리고 많은 이런 각 상품별 움직임 좀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든든하게 황금유목 마스터님과 또 송주식 해설위원님이 우리 시장을 또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 때문에 든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